오케이. 고마워. 자, 이제 통계 두 번째 단원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니네가 먼저 생각할 게, 우리가 이 앞에 단어는, 야, 다뤄봐. 이산확률 분포가 이만큼이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에 이항 분포가 요만큼 나온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연속 확률 변수는 이만큼이 연속 확률 변수면 앞에 요만큼만 딴 거 나오고 대부분이 다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원의 제목을 연속 확률 분수로 할 것이냐, 확률 밀도, 이거보다는 사실은 정규 분포가 단원이라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정규 분포도 이런 연속 확률 변수에 포함되는 놈이니까 단원의 제목은 일단 연속 확률 변수지만 여기서 주로 다룬 내용은 정규 분포를 다루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남아있는 세 문제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와 관련된 문제고, 뒤로 넘어가시면 모두 다 정규 분포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먼저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를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아까 잠깐 미리 문제 풀 때 설명했지만,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 이게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범위가 주어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 그러니까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 x값들이 대응되기 때문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균 우리가 아까 왜 이거랑 이거랑 곱했잖아?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 개수가 무한히 많다 보니까, 그럼 그거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거의 합이,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는데 개수가 무한히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의 변수가 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수업이 몇 시에 끝나냐면 6시에 끝나잖아? 정상적으로 하면. 근데 6시에 끝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는 거야. 정확하게 6시라는 시간을 내가 아무리 재도 디지털, 니네 지금 시계로 보면은 그게 디지털로 딱 6시가 가능하지만, 아날로그적인 연속 확률 변수에서 특정한 변수. 나 좀 TMI였는데 격리할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특정 변수가 딱 정확하게 얼마가 될 확률을 구할 수가 없다. 왜?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어쩔 수 없이 확률을 구간으로 써. 자, 내가 6시에 딱 끝낼 수는 없지만 5시 55분부터 6시 사이에 끝낼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을 구할 때 반드시 구간으로 확률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이런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닌 확률 밀도 함수 적을게. 자, 확률 밀도 함수다. 요건 바로 뭐냐면, 넓이로, 한국말 쓸게,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함수다. 자,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우리는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고, 요것이 바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함수값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확률이 음수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알겠지만 함수값이 양수인 상황에서 정적분의 결과는 바로 뭘 의미하게 되고, 넓이를 의미하게 되고, 자, 넓이가 x가 a부터 b까지의 넓이가 x가 a부터 b까지의 확률과 1대1로 매치되는, 그래서 넓이로서 확률을 구하는 그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성질은 당연합니다. 뭐 일단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전체 범위 내에서 확률의 합이자 넓이 합은 당연히 1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확률수는 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값은 절대로 음수가 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 니네가 헷갈리는 게, 함수가 주어지고 연속 확률 변수가 주어지면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1번하고 3번. 자, 1번부터 바로 문제 보시면, 자, 일단 문제가 오케이. 자, 0부터 3까지 모든 실수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뭔가 주어지면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확률 변수 아닙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주어진 구간에서 넓이를 구한 것이 그거의 확률이 되셔야 되는데, 함수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 아니다. 뭐 물론 2번 보시면 알겠지만 대놓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주어진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란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내용을 볼게. 자, 니네가 일단 이 식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 자, 간다. 일단은 x, 확률 변수는 보통 우리가 대문자 x를 사용하시는데, x가 될 수 있는 값이 0부터 3까지라 했으니까, x는 0부터 출발해서 3까지 가능하구나. 왼쪽 끝이 0이고요. 오른쪽 끝이 3입니다. 자, 근데 이 안에 확률 밀도 함수가 나름대로 있겠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 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 0부터 3까지의 어떠한 소문자 x를 기준으로 x부터 오른쪽 끝인 3까지, 여기는 x부터 오른쪽 끝에는 3까지인
요 확률이자 넓이를 바로 뭐라? a의 3-x로 하겠다. 자, x부터 3까지 확률이 아니야? 일단 이 넓이는 물론 확률을 얘기하지만 요 함수식이 바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는 아니라는 거. 자, 근데 a 값을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이거의 넓이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것처럼 그럼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요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하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자,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뭐가 되냐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몰 x 대신에 0을 대입한 여기는 x하고 여기는 x가 같은 x인데 자, 소문자 x 대신에 0을 대입한 p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자, 소문자 x 대신에 0 대입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3a가 되게 되는데 자, x값의 범위가 대문자 x가 0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그럼 0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므로 그러므로 a값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3분의 1이 나오게 되게 된다. 자, 저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니네 분명 지금 좀 약간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맨날 주어진 함수가 다 확률 밀도 함수니까 니네가 내신 준비하거나 그랬을 때 그냥 이어적계로 뭐 넓이가 1이야 여기서 넓이 얼마야 나 이거 계산했네? 이 문제는 그런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자, 근데 궁금한 건 따로 뭐냐면 자, 0부터 어디까지? 3분의 1까지 확률을 거야. 자,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자, px가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왜 a까지 3분의 1이니까 자, 3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이고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0부터 어디까지? 자, 3분의 1까지 확률인 요 부분의 넓이가 필요하다. 자, 근데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함수는요. 항상 오른쪽 끝이 3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서 왜 왼쪽 끝이 항상 0이듯이 이 함수의 오른쪽 끝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도구인 이 함수의 오른쪽 끝은 3이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전체 확률에서 항상 오른쪽 끝이 3이 돼야 되니까 자, 전체 확률에서 p 자,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1에서 요거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자, 비교해 보시면 소문자 x 대신에 3분의 1을 집어넣으셔야 되고 비교해 보세요. 문제 주어진 함수에 비교해 보시면 자, 소문자 x에 3분의 1을 집어넣어 이거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소문자 x에 3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자, 3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8 바로 3분의 8a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a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9분의 1이다. 자, 이 문제 의도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함수가 주어진다 해서 그것이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는 아니다. 그래서 확률을 도구하는 도구, 확률을 구하는 저 도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항상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A값 계산했고 자, 궁금한 거 구하기 위해서 자, 항상 오른쪽 끝이 3으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3으로 맞춰서 계산을 했다. 천천히 좀 정리해 주시고 자, 밑에는 2번이 니네에게 좀 익숙한 문제일 거야. 자, 연속 확률 변수 나오면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오죠.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언급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다? 확률을 구하는 함수야. 그리고 내가 이제 궁금했어. 보면은 이렇게 구간을 많이 나누잖아. 내가 확인해 보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확률 밀도 함수는요. 무조건 연속이어야 된대. 그래서 지금 이 함수가 a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다가 x 대신에 a 대입하면 1이고요. 경계값인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1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a, 1이란 점에서 자, 우리가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정의되냐면 자, 0부터 출발해서 자, 2까지 이렇게 x가 정의되어 있는데 자, 중간에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a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는 1이라는 자, 우리들은 a, 1이란 점에서 만나는 연속인 함수가 반드시 되셔야 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반드시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이 되셔야 된대. 자, 그 다음에 왼쪽 끈 0 넣어봤어요. 자, 왼쪽 끈 0 넣어봤더니 얼마야? 0이에요. 0,0. 근데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이거 분수함수가 아니라 x가 지금 분자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직선이거든.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니네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다. 물론 접근하기 좀 귀찮으니까 도형의 넓이를 그냥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거고 자, 얘도 오른쪽 끝인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봤더니 분자가 0이 돼서 이 친구도 2,0을 지나는 자, 밑에 있는 숫자 무시하고 숫자입니다. x가 난 1차시기 때문에 이 친구도 바로 이 구간 안에서 직선이 되는구나. 자, 일단 확률이 1 전체 넓이가 1인 거엔 모순이 안 돼요. 밑변 길이 2에다가 높이 1이고 반으로 나누면 넓이 1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가져야 될 조건은 다 구해준 건데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건 야, x가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5분의 3이래.
x는 여기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x는 1부터 출발해서 2까지의 넓이이자 확률이자 넓이가 얘가 바로 5분의 3이니까 그럼 여기가 나머지 확률이 얼마냐면 5분의 2가 돼야 되고 구간을 나눠 계산하는 것보다 여기를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지?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a분의 1이기 때문에 1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값은 바로 얼마다? a분의 1이 되게 된다. 자, 여기가 바로 a분의 1이 되게 된다. 자, 직선의 기울기가 a분의 1이기 때문에 x값 1 증가하는 동안 y값 a분의 1 증가하고 밑변 길이 1이고요. 그래서 넓이로 계산하면 편하겠네요. 자, 1과 a분의 1을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삼각형의 넓이 나올 텐데 그 넓이가 5분의 2가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a값은 얼마냐? 역수 넘어가서 바로 4분의 5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뭐 그거에 100, 뭐 몇 배인지 100배인지 하여튼 구하시면 정답이 나오겠다. 자, 이것이 바로 2번 문제였다. 자,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요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함수. 근데 이런 문제는 흔해요. 니네가 경험하게 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마 이런 스타일이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건 이제 하나만 놓고 좀 약간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좀 위주로 놨는데 자, 3번 문제. 이것도 사실은 이때 참 신선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3번에 나와 있는 문제의 의도를 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자, 2번 잘 정리해 주시고 자,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두 연속 확률 변수 xy에 대해서 GH하고 HA를 지금 정의를 했는데 자, 일단 지금 현재 HX라는 함수는 지금 현재 식이 주어졌고 GX라는 놈은 지금 현재 그래프가 따로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야. 지금 우리가 H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뭐 H는 있잖아. 근데 GX가 없으니까 그림 그리면 자, GX의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마이너스 X 더하기라고 했기 때문에 자, 1이라는 절편을 갖고 2라는 절편을 갖는 자, 이렇게 직선. 얘는 곡선인데 약간 중간 좀 꺾이죠? 얘 꺾이긴 하는데 얘는 그냥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자, 요것이 바로 GX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 자, 이 HX하고 GX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거야. 자, 또 연속 확률 변수인데 그래프 나오면 니네가 습관적으로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문제에서 절대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확률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다. 천천히 볼게. 야, 그러면 x라는 변수가 있고 자, y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자, 그럼 그거에 대한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인 뭐가 있을 거냐면 자, fx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 ax를 할게요. 그냥 편상. 자, ax가 있을 것이고 자, 그거에 대한 gx의 함수가 있었을 거야. 확률 밀도 함수야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에 0부터 1까지 이것도 0부터 1까지의 각각의 x하고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별도로 존재를 했을 것이다. 자, 근데 문제 hx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 야, hx하고 gx 일단 먼저 gx 먼저 볼게. 자, gx하고 h의 정의. 자,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값은 저거를 만족하는 값을 구하라 하는데 자, 식의 의미를 먼저 일단 이해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먼저 첫 번째 이식. 예를 들어 이식을 한번 이해해보면 자, 우리가 스몰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봐야 되냐. 자, x가 경계값인 어떤 스몰 x를 기준으로 x보다 클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바로 내가 gx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럼 hx는 마찬가지로 뭐냐면 확률 변수 y가 어떠한 소문자 변수 x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뭐라 하겠다? hx라 하겠다. 지금 이런 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자, 확률 변수 x가 소문자 x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확률이자 넓이, 확률을 바로 gx라 하겠다. 이게 gx고 이것이 바로 뭐가 되고 hx가 되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 자, 그럼 네가 지금 현재 원하는 자, 일단 우변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요거의 값은 과연 얼마지? 먼저 한번 얘를 계산해 보시면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gx는요 오른쪽 끝이 항상 1이야. 1번 문제 오른쪽 끝이 3인 것처럼 gx의 오른쪽 끝은 1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저 친구 누구냐면 자, 여기다 해볼까요? 자, y가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확률은 이 y를 구하는 확률 변수의 오른쪽 끝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4분의 1부터 4분의 3이면은
4분의 1보다 클 확률에서 4분의 3보다 클 확률을 빼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 함수가 항상 x의 오른쪽에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4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확률이니까 4분의 1보다 큰 확률에서 4분의 3보다 큰 확률을 빼야 돼.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y가 4분의 1보다 클 확률에서 y가 4분의 3보다 크거나 확률을 구할 거.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뺄 것이고, 크거나 같은 확률을. 뭐 는이 사실은 있는 거 없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연속 확률 변수가 딱 4분의 1이 될 확률은 0이기 때문에 는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식이랑 비교해 보시면 얘 뭐야? 자, 문제 주어진 이 식을 비교해 보면 얘가 바로 뭐다? 요것이 바로 h의 4분의 1이고 요것이 바로 h의 4분의 3이 되더라. 자, h의 4분의 1 얼마죠? h의 4분의 1은 0.8이래요. h의 4분의 3은 얼마냐? 0.2래요. 그럼 5분의 4에서 5분의 1을 빼니까 이 친구 얼마다? 바로 5분의 2가 바로 내가 얻는 우변의 결과가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그지? 5분의 4에서 5분의 1을 빼니까 5분의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5분의 3. 5분의 3. 야, 그러면 이제 왼쪽 볼까? 야,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면 바로 뭐냐면 x가 k보다 크거나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gk를 의미하게 되는 건데, 자, gk를 의미하게 되는데, 자, 그 결과 바로 얼마다? 5분의 3이 되셔야 된다. 자, 오른쪽이 5분의 3이었으니까 gk가 바로 5분의 3이 되셔야 된다. gk, x가 k보다 큰 확률. 자, x가 k보다 큰 확률. 스몰 x 대신에 k 대입했고 gk가 바로 뭐가 된다? 5분의 3이 되셔야 된다. 근데 gx라는 함수의 식이 k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1-k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요 친구가 바로 1 빼기 k가 되게 되고 k 값은 바로 5분의 2가 되게 된다. 되게 사실은 신선한 문제고 독특한 문제예요. 문제가. 자, 일단 이 뭐 계산은 그렇다 쳐. 니네가 뭐 나중에 보든 뭐 해설을 보든 뭐 몇 번 더 아마 경험하게 될 텐데 뭐 답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를 해서 주어진 함수가 항상 확률 밀도 함수는 아니라는 거. 확률을 구하는 도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문제고 뭐 2번 같은 잉여스러운 문제들은 나오면 그냥 해결해 주시면 돼.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오긴 나왔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나온다면 이렇게 좀 약간 새로운 독특한 개념으로 나오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일반적인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가 됐어. 자, 넘겨서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되게 특별한 케이스의 문제들이고 지금부터의 문제들이 이제 메인 문제고 이 중에는 수능에 나와요. 자,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게. 자, 요점 정리합니다. 야,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x는 바로 평균 m의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대. 솔직히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NG야. 우리가 지금 미적분 2까지 다 배워도 미적분 2까지 다 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겠다. 평행이동 생각하고 우함수 기함 생각하고 막 그래프 막 미분 막 해가지고 막 해서 하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리겠지만 이거는 그걸 의도한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이 n의 의미 이게 바로 뭐냐면 노멀이에요. 노멀. 자, 정규분포라는 건 뭐냐면 야, 이항분포였지? 어떤 순간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랬지? 근데 정규분포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사실은 다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이거에 대한 의미를 깊게 들어가면 해석할 수 힘들고 자,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의 모양은 자, 얘도 분명히 연속 확률 변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넓이로서 확률을 구해야 되고 그럼 심각하게 얘를 뭐 해야 된다? 적분해서 넓이를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근데 그거를 하기 너무 힘드니까 통계학자들이 미리 넓이들을 다 계산했고 우리는 그 통계학자가 만들어 놓은 그 방법에 의해서 표준화란 작업만 해주시면 확률을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정규 분포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자, 우리 주변에는 모든 상황들이 나름대로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변수들의 평균과 분산을 표시해 주시면 자,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거꾸로 통계학자들이 함수를 만들어 준 건데 자, 이런 함수식은 전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그래프의 특징 정도만 니네가 기억해 두시면 돼. 자, 정규분포의 성질입니다. 저 함수를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는 건 좀 어리석은 짓이고 그래프의 특징만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정규분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상황이라 생각을 해볼게. 자, 그 변수가 어떤 종류의 변수든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변수라면 예를 들어 야, 혹시 잠실군 혹시 뭐 운동부 같은 거 없어? 뭐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 축구. 축구를 하면은 애들이 달리기가 좀 빠르겠지? 그잖아? 예를 들어 잠실고는 축구부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잠실고 학생들 계산으로 만약에 달리기 속도를 만약에 조사를 하면 아니 축구부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좀 편차가 그죠? 평균이 오른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을 거야, 그제? 한대복은 뭐 없나? 한대복 없어요? 뭐 운동부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서클 같은 거? 니네 학교에 좀 유명한 야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오케스트라. 아, 오케스트라. 그래.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상황 보면은 항상 그 함수의 그래프는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확률 밀도 함수가 항상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요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건데 그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만 니는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고 자,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넓이가 1이라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자,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무슨 얘기냐?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네들이 선택받을 확률이 작아지니까 예를 들어 키 한 명 뽑았는데 키가 2m 될 확률이나 2m 10 될 확률은 점점 멀어지니까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이 나타나는 빈도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근선을 x축으로 한다라는 거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평균 최대값 다 안 중요한 얘기예요. 다. 그럼 일단 이 그래프에서 니네가 기억할 건 뭐냐? 일단 평균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확률의 넓이가 0.5 나눠진다는 사실과 시그마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데 자, 시그마가 큰 놈하고 시그마가 작은 놈을 니네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동일한 평균을 가지고 있는 두 정규 분포의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 보라색은요. 애들이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그만큼 편차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약간 작은 놈이고 자, 평균에서 먼 놈들이 많아요. 그럼 편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숫자로 예를 들면 얘가 표준 편차가 2인 놈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시켜준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규분포 쫄지 마시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에 있는 대부분의 상황들 그래서 그 그래프는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만큼 평균에 모여있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변수들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거나 다른 변수랑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뭘 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하는데 자,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하냐?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여기부터 좀 약간 직접적인 증명을 하지 않고 사실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공부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문제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계산만. 자, 표준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자,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얘를 표준화를 하는데 이 표준화를 하려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 확률을 구할 때 자,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린 뭐 하냐? 표준화라는 걸 해요. 적으세요. 자, 표준화라는 목적은 자, 문제 소재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들 자,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는 내가 한번 쉬고 갈 것 같으니까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계는 난 개념 설명 먼저 일단 이따 문제풀이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 자, 그럼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그림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텐데 쫄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평균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것과 표준화를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알고 과연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한번 천천히 보자고.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5분의 x의 분산이 이거라고 했을 때 자, m 더하기 시그마 제곱의 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자, 일단 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니네가 사실은 x는 정규분포 이거를 따른다. 이 표현을 보면 x는 일단 연속 확률 변수란 얘기고 그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넓이로서 확률을 구한 수를 보면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고 표준 편차는 모르니까 그냥 이런 그래프만 니네가 생각해 주시면 돼. 기호로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 5분의 x의 분산이 1이다.
5분의 1 x의 분산이 1인데 자, 확률 변수 성질은 연속 확률 변수든 이산항률 변수든 요것이 제곱으로 나오는 건 동일하고 그래서 25분의 1로 나오고 분산이니까 자, 요것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이 얼마가 된다? 분산이 25가 되게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건 뭡니까? 자, x가 80보다 작을 확률과 x가 120보다 클 확률 자, 넓이자 확률이라 그랬죠? 80보다 작을 확률하고 즉 80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하고 120보다 큰 부분의 넓이 같다는 건 80과 120의 딱 중간에 누가 있다? 평균이 존재를 해야 된다. 자, 80보다 작을 확률이자 넓이하고 자, 12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을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같기 위해선 얘와 얘를 더하면 200 그럼 중간에 있는 평균은 바로 얼마다? 100이 되게 돼서 자, 평균은 100이고요. 분산 아까 구한 25였죠? 정답은 그래서 125가 정답이 된다.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확률을 구하는 함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5번 가겠습니다. 야, 니네 알겠지만 정규분포 문제 보면 항상 이렇게 막 표가 주어져. 뭐 Z가 얼마가 얼마가 이렇게 표주는데 여기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표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표준하는 거 아닙니다. 확률을 구하거나 비교할 때 표준하는 거지 아무 때나 표준하는 거 아니에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4,3제곱을 따르는 그럼 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아, x는 연속 확률 변수고 종 모양의 확률 맥도 함수를 갖는데 그놈의 대칭축이 얼마다? 4가 되는 자, 요러한 상황이구나 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는 사실은 그림을 여기다가 우리가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여기까지만 표시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거에 n 대신에 1부터 7까지를 한번 실제로 대입을 해볼 텐데 선생님 p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땡땡땡에서 px가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전부 다 계산을 해보려고 해. 그런데 이 친구의 평균이 4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관심은 누구였냐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한번 관심 있게 생각을 했어. 왜냐면 둘의 평균이 4니까. 경계의 평균이 4니까. 표시해볼게. 자, 4를 기준으로 3칸만큼 내려간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 친구. 자, 그럼 너는 뭐냐? 너는 뭐야? 야, x가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자, 평균 기준으로 3칸만큼 올라간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 자, 요 부분의 넓이가 바로 P7이에요. 자, 그러면 P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대칭성에 의해서 P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로 계산이 되고 자, 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로 계산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 둘을 합한 결과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대칭성 가지고만 푸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원리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가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도 마찬가지로 1이 될 것이고 또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쓸쓸하게 중간에 누가 있냐면 짝을 이루지 못하는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만 남게 될 텐데 자,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전체 확률의 반토막을 차지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한 1과 얘랑 얘랑 더한 1과 얘랑 얘랑 더한 1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 2분의 1을 더해주시면 그 결과는 2분의 7이 되게 된다. 10배니까 35가 정답이 되겠죠. 자, 나형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29번에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대칭성만을 이용하는 문제까지도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6번 문제. 근데 이것도 니네들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어. 왜냐면 맨날 표준화만 하거든. 표준화 안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다. 6번 가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 자, 지금 이것도 뭐가 주어졌냐면 확률을 구하는 도구가 주어졌어요. 확률 밀도함수가 아니라 확률을 구하는 하나의 도구가 주어졌는데 자, k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부터 0까지 확률을 구하겠다는 뜻이고 k 대신에 10을 집어넣으면 2부터 10까지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확률이자 넓이를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일단 문제가 x가 평균이 2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집중해줘. 자, 기억 먼저 볼게요. 자, 문제가 원하는 건 12에서의 함수값이랑 36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니? 근데 이 정규 분포는 아까 위에 있는 문제처럼 대칭성을 물어보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12를 집어넣어 보면 P
x에 대한 확률인데 자 여기는 k하고 여기는 k하고 여기는 k 대신에 마찬가지로 전부 다 12를 집어넣어 주시면 12를 집어넣으시면 자 4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야? 11을 넣으면 자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근데 이 친구 36 넣어? 뭐 갑자기 36을 넣어. 자 p 36에서 8 빼면 28보다 크거나 같고 3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요거를 계산하는 거구나. 그림을 펴내볼까요? 야 4면은 여기서 16칸 내려간 4부터 여기서 8칸 내려간 어디까지? 12까지 확률이 바로 좌변이 의미하는 바. 자 오른쪽 볼까요? 야 넌 뭐냐? 평균 기준으로 8칸 올라간 28부터 대칭성이네. 8만큼 내려가고 8만큼 올라갔고 자 얘를 기준으로 16만큼 내려갔는데 얘를 기준으로 16만큼 올라간 36까지의 확률이니 자 이 함수는 대칭성에 의해서 이 두 개 값은 같은 값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졸려. 자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야 근데 얘만 같을까? 예를 들어 얘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이동하고 얘를 왼쪽으로 이만큼 평이동 같지 않을까? 얘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이동하고 얘를 왼쪽으로 이만큼 평이동 같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구간의 길이가 8이야. k 빼기 8부터 k까지 그 폭이 8인 구간으로 확률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니은 같게 자 최대가 되는 상황. 자 내가 어차피 확률을 구하는 구간의 길이가 8이기 때문에 확률이 최대가 되기 위해선 20을 기준으로 4만큼 내려가고 4만큼 올라간 어디부터? 자 16부터 24까지 확률을 구하는 것이 바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그죠? 왜냐면 구하는 확률의 구간의 길이가 8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는 것보단 이렇게 구하는 게 더 클 거고 이렇게 구하는 게 더 클 거고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게 가장 클 테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끝인 K가 얼마일 때? 24일 때 최대가 되게 된다는 니은에 나와 있는 말도 맞는 말이 되겠다. 자 이렇게 몇 개의 확률을 구해보면 함수 fx가 x는 24를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것도 x 24. 자 얘랑 더하면 얼마? 48이죠? 그럼 반으로 나누면 24에서 대칭이 되니까 자 x는 24에서 대칭이 되면 어떤 성질이 성립해야 되냐면 우리 지난번에 적분 때도 잠깐 설명했지만 fx와 f에 48-x가 주어져야 얘랑의 평균이 24이기 때문에 x는 24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면 함수는 어떤 성질? 이런 식의 성립을 해야 돼. 물론 이런 식의 성립을 해도 돼요. fx 빼기 24와 더하기 24와 자 얘랑 누구랑 같다? f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4. 이것도 물론 x는 24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건데 이것도 x는 24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표현이 된다. 근데 디귿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바로 x는 1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함수거든. 자, 근데 1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디귿에 나와 있는 말은 잘못된 얘기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자, 6번 문제도 해결해 봤어요. 자, 지금까지는 또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안 했어. 또 이것도 이제 정규문법에 좀 독특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지금부터는 다 표준화만 해서 다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이 좀 익숙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부터 표준화를 이용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잘 기호로 표현해주고 잘만 따라와 주세요. 자, 또 다 하면 힘드니까 또 몇 가지 하고 끊고 갈게. 자,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하루 수면 시간은 평균 6시간의 표준 편차이 3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 학교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의 수면 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6시간 30분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자, 일단 먼저 이 표를 해석하는 방법부터 먼저 보여줄게. 자, 익숙한 친구들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 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얘도요, 확률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확률을 구하는 도구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구하는 도구는 항상 왼쪽 끝이 0이기 때문에 왼쪽 끝이 0이 아닌 경우는 0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1번부터 3번 풀면서 왜 이쪽 끝이 3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을 오른쪽 끝이 3인 걸로 맞춰서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 표를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왼쪽 끝이 0이고 그래서 항상 왼쪽 끝을 0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이 의미하는 바. 자, 이거 딱 한 줄만 쓸게. 여기는 이 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팩트입니다, 이게. 스몰 z가 1일 때, 즉 P 대문자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소문자, 이거 소문자. 자, 요거 1인, 요거에 대한 확률이 얼마다? 0.3413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자, Z는요, 우리 아까 뭐 했어? Z라는 변수는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놈이기 때문에 항상 이 Z라는 변수는 정규 분포 0,1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확률 변수 성질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생략을 할게. 자, Z는 항상 평균 0에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가 세운 이 그림, 요 식의 의미, 요 줄의 의미는 자,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항상 평균이 0이 되는데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바로 얼마다? 요 넓이가 0.3413이라는 걸 이 줄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물론 당연히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도 당연히 0.3413이겠죠. 요 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요렇게 식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메모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면 자,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변수가 수면시간이라는 변수만 주어졌으니까 자, 수면시간이라는 변수를 확률 변수 x로 놓고 자, 그래서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6시간에 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근데 여기 분산 4분의 1 적으면 될 걸 왜 2분의 1 제곱으로 주시냐면 표준화를 할 때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는데 멍청한 놈들이 4분의 1 써놓으면 4분의 1로 나눈 놈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이 멍청한 놈 이거 그러면 어떻게 쉽게 할까? 그러면 4분의 1로 쓰지 말고 표준 편차의 제곱을 적어놓으면 좀 애들이 실수를 절하자. 진짜 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면 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6시간 30분이면 얼마입니까? 자, 2분의 13 이하일 확률을 계산해 달라.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요거구나. 표준화를 하셔야 돼요.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표준화를 하셔야 돼요. 뭐 한다고? 평균인 6을 빼고 표준 편차인 2분의 1로 나눠주셔야 돼. 야, 이거 6 빼면 얼마냐? 마이너스 1. 근데 2분의 1로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는 P 마이너스 2 표준화 되었죠? 그럼 이 친구 못 뺀다고? 6 빼고 2분의 1로 나누면 얼마다? 1이 되게 돼. 그래서 사실은 얘랑 더하면 끝이야. 근데 그 과정도 한번 봐야 돼. 서술형 때문에. 자, 간다.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선 항상 왼쪽 끝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라요. 일단 먼저 커팅을 해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 자, P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구별을 하고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0을 기준 자른 겁니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확률은 0부터 2까지 확률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래서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그냥 유지해 주시고 그래서 얘랑 더해야 되니까 바로 얘랑 더해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가장 그냥 뭐 표준적인 문제라 봐주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했으니까 혹시 좀 정규분포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포기시 안 해. 여기 나와요, 무조건 수능에. 정규분포랑 통계적 추정 문제는 무조건 수능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 한 문제는 나와요. 이게 확통의 마지막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그 결론이자 그죠? 그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능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안 하시면 그냥 한 문제 포기하시는 겁니다. 대학에 등급을 그냥 하나 낮춰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주셔야겠다. 자, 8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문제 뽑을 때 최대한 비슷한 의미 갖고 있는 문제는 배제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보세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모든 CSX에서 자, 여기 볼게. 이건 바로 뭐냐면 함수가 x는 10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함수적인 표현이고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얘는 바로 평균이 얼마가 된다? 100이 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규 분포는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프적인 의미론 x가 100을 기준으로 대칭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평균이 10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선생님 이 조건은 바로 뭐냐면 주어진 조건을 해석을 할게. 자, P 100보다 크거나 같고 10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했더니 그 확률이 0.4772가 나왔다. 이거 감으로 하지 말고 항상 식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요. 평균이 100인 건 알아요. 근데 표준 편차가 얼마인 걸 몰라요. 그래서 100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자, 100 빼고 표준 편차 나눌 것도 C0이고 표준화 되겠지? 자, 100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면
표준 편차분의 8. 그거의 확률이 0.477이. 그래서 이 친구랑 비교해 주시면 자, 바로 이 친구가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고, 자, 그러므로 시그마가 얼마다? 4가 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궁금한 건 이건데,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표준화를 해야 되고,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는 평균인 100을 빼고 표준 편차인 4로 나눈다는 뜻이니까,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는, 자, 94에서 100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5. 자, 마이너스 1.5. 표준화 되겠지? 자, 100을 빼면 10, 10을 4로 나누면 2.5. 요 확률이구나. 그래서 바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해 주시면 되겠다. 자, 마찬가지 원리죠?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확률과 0.5부터 2.5까지 확률인데,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확률을 오른쪽으로 대칭해서 0부터 1.5까지 확률과 0부터 2.5까지 확률을 더해 주시면 답이 되겠다. 이렇게 8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없어요. 다 다른 스타일이야. 자, 어느 동물의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그럼 제가 변수겠지? 2.93 미만일 확률이 0.1003이라면 과연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지를 다음 표를 이용해서 계산해봐라. 자, 기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반응 시간을 변수라고 할 건데, 반응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m의 표준 편차 1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반응 시간이 2.93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작은 거랑 똑같다. 신경 쓰지 마. 미만이나 이하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확률이 같은가? 자, 요것에 대한 확률이 바로 0.1003이 되기 위한 n값은 과연 얼마가 되냐? 표준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표준화할 거야. 자, 어떻게? 2.93에서 평균인 m을 빼고 표준 편차 1로 나눠서 표준화를 할 건데, 자, 그거 이하의 확률이 1.003. 그럼 니네가 일단 이 값을 계산하셔야 돼. 상상해야 돼. 상상해야 돼. 네모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예요. 자, 왜 음수인지 볼게. 야, 0보다 작을 확률이 0.5야. 근데 얘보다 작을 확률이 0.5보다 크다 작다. 작지? 그럼 얘는 0의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보다 작을 확률이 1.003이 되셔야 된다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의 값이 0.5보다 크냐 작으냐를 확인하셔서 0.5보다 작죠? 자, 딱 0보다 작을 확률이 0.5인데 그거보다 작을 확률이, 네모보다 작을 확률이 0.5보다 작다는 얘기는 네모는 바로 이 왼쪽에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0.1003, 그 여기 넓이가 0.3997, 0.3997이 되기 위한 값은 원래 1.28이었다. 원래 여기가 1.28. 여기. 그럼 당연히 내가 구하려고 했던 네모는 뭐다? 마이너스 1.28이었구나. 그래서 2.93에서 평균을 뺀 놈이 1.28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 마이너스 1.28이었던 거구나. 이렇게 m값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요겁니다. 자, 9번이었고요. 자, 어디까지 하고 쉴 거냐. 자, 문제가 이게 지금 21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있긴 있는데, 자, 보고 이렇게 12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3문제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10번 갑니다. 자, 아래 그림은 이제 니네 책 봐. 그 프린트 봐봐. 자, 아래 그림은 이 분포를 따르고 이 분포를 따르는 각각 XY. 자, 지금부터 이제 사실 사람이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변수가 여러 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더 정확하게 기호화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기호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호를 한번 해보면, 자, 요 놈을 따르는 확률 변수 X라 했으니까, 자, X는 정규 분포 40,10제곱을 따르고, 그럼 Y라고 하는 변수는 따른다 정규 분포를 뭐냐면, 자, 50,5제곱을 따르는 서로 다른 변수인 X하고 Y가 있었대. 그냥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따른다는 표현은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썼을 때 이거를 좀 감점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 효정아?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뭘 조심하셔야 된다고? 뭘 조심하셔야 돼? 아니야, 조는 걸 조심하셔야 돼. 졸다가 보면 고3 다 지나가요.
자,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두 부분의 넓이 차이인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놈의 확률을 계산해 달라. 자, 볼게. 그럼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봐봐. 요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지? 요 부분의 넓이를 내가 그냥 대문자 S라 해서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S2에서 S1을 빼는 건데 거기에 S를 포함해서 빼주면 확률 계산이 좀 더 편하니까 자, 똑같이 S를 더해서 지금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S2 더하기 S는 바로 뭐냐면 요 부분의 넓이고 요 부분의 넓이고 자, 두 변수의 평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것이 바로 Y에 관한 확률 밀도함수, 요것이 바로 X에 관한 확률 밀도함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평균의 위치를 보시고 판단하고 자, 그래서 지금 S 더하기 S2는요 Y가 40과 5 이상, Y가 40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었던 거고 자, 그럼 여기는 S1 더하기 S 자, S1 더하기 S는 여기죠?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X가 40과 50 사이 확률이었구나. 너가 X가 바로 40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었던 거구나. 표준화 하시면 됩니다. 자, Y는 요걸 가지고 표준하시는 거예요. X는 요걸 가지고 표준하시는 거고 자, X 요거는 저 왼쪽 거 가지고 표준하고 이 친구는 요거 가지고 표준하고 자, 표준해 볼게. Y는요 50을 빼고 5로 나눠야 돼. 이거 50 빼고 마이너스 10인데 5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자, 50 빼고 5로 나누면 얘는 얼마다? 0입니다. 빼기 자, X는요 평균이 40이고 표준편차가 10이기 때문에 40을 빼고 10으로 나눠야 돼. X에 관한 확률은 40을 빼고 10으로 나눠야 돼. 40 빼고 10으로 나누면 이 친구는 0 표준화 됐겠지? 자, 40 빼고 10으로 나누면 이 친구는 1 그래서 0부터 2까지 확률이죠.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확률이나 0부터 2까지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누구에서? 자, 여기는 1번에서 자, 2번을 제거해 주시면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중간에 잘린 이런 부분의 넓이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넓이는 구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부분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동일하게 체크되는 부분 넓이 추가해서 계산해 주시면 좀 더 간단하게 넓이 계산할 수 있다. 자, 두 문제만 하겠습니다. 두 문제만 더. 자, 11번 문제. 말이 많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 혀가 길다라고도 하고 뭐 많잖아. 그지? 이게 말이 많고 막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배성재 텐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듣는데 퇴근할 때 러시아 어떤 게스트가 나왔어요. 한국말 잘하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배성재가 거기다 이제 그 웃긴 거야. 아나운서면은 보통 이게 좀 좋은 말 이런 걸 해야 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날 이제 가르쳐 주는 주제는 뭐냐면 너 말이 너무 많다. 너 너무 TMI다. 너 TMT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국어로 가르쳐 주는데 뭐 귀에 피가 뭐 딱지가 생긴다. 혀가 너무 기네. 막 뭐 이런 표현들을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야, 아나운서가 저런 표현들을 위주로 알려줘도 되나? 지 맘이지. 야, 보세요. 어느 공장에서 야, 근데 이런 문제 보시면 일단 니네가 변수가 몇 개인지를 봐야 되는데 가끔 다 빡센 문제는 변수가 막 2개, 3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쭉 보니까 내압 강도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내압 강도라고 하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평균이 얼마인지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것이 바로 뭐다? 불량률을 얘기하는 거구나. 불량률, 그렇게 될 확률. 자, 불량률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으면 걔를 불량으로 판단하니까 이 물건이 불량품일 확률인 불량률이 바로 X가 40이 되는구나. 근데 여기에 갑자기 또 쓸데없는 이 TMI인데 쓸데없는 궁금하지도 않은 자, 이 공장의 공정 능력을 평가하는 공정 능력 지수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시하시고 일단 자,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바로 그렇게 될 확률을 계산해야 돼. 요거를 해달래. 그래? 자, 그럼 일단은 저 중간에 있었던 공략 이거는 무시하시고 일단 무시하시고 나머지 볼게. 자, 그러면 선생님 얘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요. 그럼 P 여기 표준화 되겠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평균 빼시고 표준 편차로 나눈 자, 요거의 값.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보다 요 식의 값을 구하자는 거구나.
요걸 알아야 내가 밑에는 표를 가지고 확률들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지.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무시했던 그 식을 잠깐 볼까요? 야, 이 공장의 공정 능력 지수가 0.8이래요. 0.8이래요. 그 얘기는 여기다 0.8을 대입하라는 얘기고, 자, 봐봐. 노란색을 가지고 요 보라색을 찾아야 되거든? 어렵지 않죠? 자, 분자가 쟤는 n 빼기 40인데 얘는 40 빼기 m이잖아. 그럼 일단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여기 더하기 빼기 되고, 여기 밑에가 시그마인데 여기는 왜 밑에가 3시그마냐? 그래서 양변에 3 곱해주시면 얘가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2.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보라색이었고요.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바로 이 녹색 식이기 때문에, 노란색 식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식을 어떻게 정리해서 얘를 계산할 것이냐? 그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끝.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4. 자, Z가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Z는 평균 양성 0인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Z가 마이너스 2.4보다 작은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고, 한 번만 좀 할게. 자, 마이너스 2.4보다 작은 확률은요? 뭘로 계산하셔야 되냐면 Z가 2.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 자, 2.4의 확률인 이쪽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셔도 되고, 근데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왼쪽 끝이 0이 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자, 문제가 원하는 건 2.4의 오른쪽인데 도구의 끝은 항상 왼쪽이 0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0.5라고 하는 이 부분의 확률에서 바로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제거하겠다. 확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왼쪽 끝을 0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 자, 이게 바로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하고 잠깐 좀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뒷부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 인원이 200명인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 야, 이번에 그거 알지? 연대 그거. 보인이라며. 그 연세대 합격했는데 왜 등록금 늦게 내가지고 우체국 직원이 잘못 내가지고 입학 취소돼가지고 왜 국민청 노렸던 거 뉴스 혹시 봤어? 그러니 어떤 애가 있대. 그래서 엄마한테 야, 엄마 빨리 등록금 보내. 그래서 엄마가 갔는데 그 ATM을 잘 못한 거야. 그래서 우체국 직원 보고 이거 좀 넣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우체국 직원이 돈을 넣었는데 이게 그 있어. 왜 그 뭐야 그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오잖아? 그럼 30분이 지나가야지 그게 인출이 돼.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누구한테 받았지? 등록금 내 하고 이제 뭐 애가 보냈는지 아빠가 보냈는지 보냈어 엄마한테? 그럼 은행으로 바로 보내지 그랬을까? 딱 보내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대학 등록금을 보내라고 딱 했는데 근데 이제 아줌마가 이걸 잘 못하니까 우체국 직원 보고 좀 해달라. 그래서 아저씨가 했는데 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 이게 된 거라 생각을 했나 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차가 안 된 거야. 그 연대 전화 왔어. 야, 너 등록금 안 낸 거 같은데 너 확인해봐. 그랬더니 아, 됐을 거야. 뭐 됐겠지 하고 이제 그걸 무시한 거야. 거기서 이제 걔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됐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 차가 안 돼서 그럼 연세대에서 야, 너 등록 안 하지? 그럼 다음 거 할게. 그래서 다음 애가 등록하려는데 다음 애가 돈을 내버렸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억울하다 해서 국민청을 넣었어요. 국민청원을 넣어서. 그러니까 걔가 지난주에 좀 되게 이슈가 됐어. 그래서 얘가 교육을 막 하고 있는데 걔가 보잉고 다니는 애라고 하더라고. 보잉고 다니면 안타깝죠. 보잉고 다니는. 문까지 이까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뉴스 보니까 성적으로는 정시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대. 근데 수시로 이제 연대 돼가지고 뭐 갈까 말까. 내가 볼 때 근데 그냥 안 간 게 아닌가. 정시로 수능 봤는데 서울대 컷을 넘었으니까 억울하니까 그냥 재수하고 그냥 서울대 갈까 했는데 괜히 내가 볼 땐 그런 좀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뭐 아니면 말고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막 욕하고 있는데 멍청한 놈 막 그랬더니 보잉고가 저희 선배라고. 알겠다? 자, 모집 인원이 200명인데 1000명이 응시를 했으니까 1000분의 20 상위 20% 상위 0.2 안에 드는 요게 바로 뭐냐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등급 컷이지? 커트라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지금 현재 평균을 얼마를 기준으로 평균을 0을 기준으로 요거 넓이 얼마 되고 0.3이 되고 그럼 일단 이게 표준화된 걸 가지고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딱 보시면 요게 0.84구나. 0.84가 바로 커트라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표준화를 했을 때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그 최저 점수를 표준화를 해서 자, 평균이 156이고 편차가 20을 했으니까 자, 156을 빼고 표준 편차 20으로 나눈 표준화된 값이 바로 그 커트라인인 0.84가 돼야 된다.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네가 구하는 점수를 표준화한 것이 바로 그 커트라인인 0.84가 돼야 된다. 이거 넘어가시고 계산해 주시면 바로 172.8이 나오게 된대요. 자, 15분 쉬고 나머지 문제는 쉬었다가 풀어주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자, 지금부터 13번 문제 풀이를 이제 이어갈 텐데,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문제를 응용한 문제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좀 깁니다. 일단은 이 조건부 확률 문제는 뭘 지금 사람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냐면, 그 사람의 집이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을 넘냐 넘지 않냐를 기준으로 일단 사람을 나누고 있고,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자가용을 타고 오느냐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느냐로 또 사람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가용을 타는 비율들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전체 사람 중에서 자, 집까지의 거리가 2,000m를 넘냐 넘지 않느냐, 그 비율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뭘 구할 거냐면, 자, 일단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그래서 그 거리가 2,000m를 넘게 되는 자, 확률이자 전체에서의 비율을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한다. 근데 그 친구의 키로들이 평균이 100, 1770에 자, 표준 편차가 500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요거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1740으로 나누고, 자, 500으로 나누는 표준화를 해주셔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표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2000에서 1740인 평균을 빼고, 자, 표준 편차인 500m로 나누게 되면, 자,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0.52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는 P, Z가 0.5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그래서 표준화된 확률 변수. 자,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그 평균이 항상 0인데, 자, 0.52보다 크거나 같은 비율.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0부터 0.5까지 비율이 여기 0.2고, 그럼 얘는 0.3이고, 그래서 전체의 30%가 자, 시장과의 거리가 2,000m를 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다. 자,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특히 퍼센트에 관련된 조건부 확률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그냥 수영도로 생각하기 편한데, 자, 이 시장의 단위는 약 1,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자, 첫 번째 2,000m를 넘는 사람과, 자, 2,000m를 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자, 넘는 사람들의 비율이 30%라 했으니까 약 300명이 넘고, 그다음에 700명이 좀 가까운 거리에 사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그 중에 자동차를 타는 사람과, 자, 자가용을 타지 않는 사람, 또 자가용을 타는 사람과 자가용을 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자, 떨어진 거리가 2,000m 이상인 사람들의 15%. 자, 떨어진 거리가 2,000m 이상인 300명의 15%면 45명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고, 255명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거. 자, 2,000m 미만의 5%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대요. 그럼 이 중에 5%인 자, 35명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고, 남에게 665명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자, 일단 모든 상황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이 중에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자,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2,000m 미만일 확률. 자, 자가용인 사람들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용을 타고 온 전체 인원수인 45 더하기 35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자, 그 사람이 집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인, 자, 35명이 뽑힐 확률인 바로 80분의 35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16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자, 전기분포가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되면 사실은 되게 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 이렇게 다양한 뭐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다양한 부분하고 연계져서 내는 문제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자, 넘어가서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변수를 비교하는 시리즈들이야. 자, 우리가 확률을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14번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문제에서는 정규 분포를 얘기하고 있는데 14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렇고 16번도 그렇고 17번도 그렇고, 자, 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표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 분포를 언급하는 건 분명히 서로 다른 변수를 비교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 변수 표준화해서 비교해 주실 텐데, 자, 일단 먼저 볼까요? A가 수원의 사과는 그 무게가 평균이 86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사가냐 귤이냐? 귤이래요. 자, 비가수원에 있는 귤은 정규 분포 평균 88에 자, 표준 편차가 10인 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에요. 자, A에서 선택한 놈이 98 이하일 확률하고 B에서 선택할 확률이 A 이하일 확률이, 자 볼게. A의 귤이 98 이하일 확률과 B 가수원에 선택한 놈의 무게가 A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기 위한 A 값을 계산해 달라. 요건 비교 문제 중에 좀 기본적인 문제 중에 속한다. 표준화만 하시면 되니까. 방향이 같으면 좀 쉬운 거예요. 방향이 같으면. 방향이 다르면 좀 약간 생각하셔야 되고. 자, 86을 빼고 10으로 나눠요. 자, 이놈은 표준화가 되겠죠. 98에서 86을 빼고 그거의 표준 편차인 15로 나눈 놈이 되겠고, 자, 이 친구는 표준화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자, A에서 B의 평균인 88을 뺀 다음에 그 친구의 표준 편차인 10으로 나눈 놈이 바로 오른쪽을 표준한 거고, 자,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같다고 방향을 짚어주시면 A값이 바로 나오게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방향이 반대면 이런 거야. 만약에 참고 뭐 밑에 문제 풀면서 나올 것 같은데 나오나 안 나오나 일단 뭐 미리 정리 좀 하고 갈게. 자, P, Z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P, Z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하면 요거는 A하고 B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같아야 돼. 자, 근데 만약에 P, Z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P, Z가 B보다 크거나 확률 같다? 그럼 A하고 B에 대한 평균이 0이 되셔야 돼. 평균이 0이라는 얘기는 두 개를 더해서 0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A는 바로 뭐다? 마이너스 B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방향이 반대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과 1보다 클 확률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 둘의 평균은 0, 그 둘을 더했을 때는 0이 되셔야 된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둘을 서로 같다라고 놓으셔도 상관없다. 14번이었고요. 15번 문제 볼게요. 자, 어느 뼈 화석이 두 동물 A, B 중에 어느 동물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리고 땅을 팠어요. 근데 뼈다가 나왔어. 그럼 이 뼈가 개뼈인지 고양이 뼈인지 송어제 뼈인지 무슨 뼈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어떤 뭐 특정 부위인가 봐. 뭐 무릎이 이거 뭐야. 뭐 다리 길이가 될 수 있고 뭐 팔 길이가 될 수 있는데, 자, 특정 동물의 A 동물의 뼈의 길이는 정규분포 10,0.4의 제곱을 따르게 되고, 자, B 동물의 무게는 자, 정규분포 뭘 따르게 되냐면 자, 12,0.6의 제곱을 따르는 자, 각각의 동물의 길이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얘를 꺼냈는데 그 부위의 길이가 G 이상이면 A의 화석으로 판단을 하고, 자, 내가 쟀어. 자, 재서 G 이상이면 이쪽이면 A의 동물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G 아니야? G 미만이면 자, A의 동물로 판단을 하고, 자, G 이상이면 B로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한번 볼까요? 자, 화석을 A 동물의 화석을 A로 판단할 확률과 동물 B의 화석을 B로 판단할 확률이 서로 같아지는 뒷값은 얼마가 되느냐. 요건 식만 잘 세우시면 돼. 식 세운 다음에 사실은 표준화하면 되기 때문에 식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자, 볼게. A 동물을 A라고 판단할 확률은 A의 동물을 A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선 A가 G보다 작거나 같다야지만 A를 A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그제? 자, 근데 B를 B로 판단을 한다. 그럼 B라는 변수가 자, G보다 커야지만 B로 판단하니까 자, G보다 크거나 같은 자, 요 확률이 같게 하기 위한 G값은 얼마냐? 자, A의 동물을 A로 판단한다. 그럼 이건 이거겠죠? 야, B가 G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뭐야? B 동물을 A로 판단할 확률이 되겠지, 이건?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내면 뭐 이런 형식의 표현도 낼 수 있지만, 일단 이 문제는
자, A를 A로 판단한다. A를 꺼내는데 그 A의 뼈다귀 위의 길이가 자, D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D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서로 같게 되게 되는 이런 값을 지금부터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바로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러면 A 표준화 해야 돼. 그 왼쪽을 표준화하면 표준화가 되겠지? D에서 10을 빼고 뭐로 나누냐? 5분의 2로 나누겠지? 5분의 2로 나눈다는 얘기는 2분의 5를 곱하겠다는 뜻입니다. 번분수 나오면 역수를 곱해주시고, 자, 이 친구도 표준화를 하겠죠? 자, B는 평균이 10이니까 자, D에서 12를 빼고 5분의 3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바로 역수인 3분의 5를 곱한다는 뜻. 자, 방향이 같아 해달라요? 방향이 반대죠? Z가 얘보다 작을 확률하고 Z가 얘보다 클 확률이 서로 같다니까? 2분의 5 D-12랑 자 3분의 5 D 빼기 12의 합이 0이 되게 되는 그러한 D를 조사해 주시면 되겠다. 얘보다 작을 확률과 얘보다 클 확률이 서로 같다. 이건 부호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를 더한 게 반드시 0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같다 0 하시면 D값이 10.8이 나온대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두 종류의 막대 이거 빼빼로인가 봐요. 자, 막대 모양의 과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A의 길이 분포와 B에 대한 길이 분포 중에 요거를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고 약간 방금 문제랑 좀 약간 겹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천천히 볼게. 이번엔 표준 편차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가야 돼? 알겠어. 나머지 부분 꼭 봐야 된다. 과제 해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방학에 스케줄이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설마 저러고 PC방 가는 건 아니겠죠? 남학생이라면 좀 의심해 볼만 하지만 또 여학생이 설마 여자들도 근데 PC방 가지 않나? 가긴 하지. 그지? 설마 PC방 가는 건 아닐 거야. 나중에 이거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할 거야?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보길래 나를 PC방 가는 사람으로 보나. 자, 보겠습니다. 야, 일단은 A 과자의 길이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자, B의 길이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평균이 M 더하기 25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2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지금 현재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길이가 M 더하기 10 이상일 확률과 B의 길이가 방향이 반대네요. M 더하기 10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과연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비율을 계산해 달라. 가겠습니다. 자, P 표준화 되겠지? 자, 평균인 M을 빼고 시그마 1으로 나누게 되면 이 친구는 자, 시그마 1분의 1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P 갑니다. 자, 표준화 되겠지? 근데 여기 봐. 얘의 평균이 M 더하기 25라 여기서 M 더하기 25를 빼면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자, 시그마 2로 나눠주신 놈. 자, 요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Z의 방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보다 크다와 얘보다 작다기 때문에 얘랑 더한 결과는 뭐가 된다? 바로 0이 되셔야 된다. 자, 얘보다 작다 하고 얘보다 크다의 확률이 같으니까 둘의 평균이 0이 돼야 된다. 둘을 더한 게 0이 돼야 된다. 자, 양변에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곱하면 10 시그마 2 빼기 자, 15 시그마 1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는 내려가 주시면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이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표준화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17번 문제가 요런 시리즈 중엔 또 좀 약간 빡센 문제. 자, 마찬가지로 표가 없고 주어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요건 그냥 단순 비교 문제인데 요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자, 정리해 주시고 17번. 원래 선생님이 이제 6시에 수업 끝나고 6시 15분 사이에 이제 사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5시에 밥을 시킨다더라고. 그래서 나도 거기다 시키긴 시켰는데 불지 않은 걸 시켰죠. 볶음밥 같은 거 시켜가지고 이따 또 흡입을 해야 되는데 배고프다. 볶음밥 맛있겠지? 자, 볼게요.
자, 여기서는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우리가 아까 Z가 누구보다 작다 하고 크다의 확률이 서로 같으면 그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잠깐 볼게요. 요건 좀 메모해둘게. 자, 우리가 P, Z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자, P, Z가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서로 같다면 과연 이 변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게 되느냐. 물론 일단 당연히 첫 번째 뭐가 보여? 당연히 A랑 C랑 같고, 첫 번째 A랑 C랑 같고, 그 다음 B랑 D랑 서로 같아요라는 이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보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A, B의 부호에 상관없이 Z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 A하고 B가 모두 양수인 경우를 예를 들게. 근데 이건 A하고 B의 부호에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드는 것 뿐이니까 항상 성립을 합니다. 자, 0을 기준으로 Z라고 하는 변수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확률하고 일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P, Z는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을 비교해서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니네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마이너스 B하고 C가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A하고 D가 같은 자, 요런 경우들도 니네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 문제가 요걸 의도한 문제입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가능한데 너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조건들을 또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표준화해서 자, 어떻게 합칠 수 있게 됐는지 일단 정리해 주시고 지울 거니까. 자, A부터 B까지 확률하고 C부터 D까지 확률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끼리끼리 서로 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얘랑 얘랑 확률이 같기 때문에 대칭이동 해가지고 같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 물론 얘를 대칭이동 한 다음에 얘랑 비교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누구를 뭐 대칭이동하는 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지 이거 식을 배운다고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 살짝 지워주시고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일단은 먼저 X는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자, 확률 변수 Y는 어떤 분포를 따르면 확률 변수 Y는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원하는 건 지금 현재 GF44하고 G44. 자, 일단 둘을 봤더니 표준 편차가 같아. 자,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는 두 개의 그래프의 모양이 일치한다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모양이 일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 너도 너 나름대로의 확률 변수 서로 다른 실수 M1, M2 너랑 나랑 평균은 달라. 그래서 나는 이러한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되고 너도 너 나름대로의 정규인데 우리 둘이 모양은 같은데 우리 둘이 44를 집어넣어서 0이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너의 평균이 여기 있는지 나의 평균이 여기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우리 둘의 평균이 44인 평균의 평균이 좀 웃기지만 너와 나의 평균의 합이 88이 되는구나 라는 건 니네가 인지해 주셔야 된다. 괜찮겠냐? 자, 우리 그래프의 모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M1인지 여기가 M1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가 M1, M2인 건 확실하니까 둘의 평균이 44, 둘을 더한 게 88이 되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체크를 좀 해주시고 민지야 이해 돼?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조건 와우 더럽네요. 자, 얘는 이미 지금 현재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표준화가 안 된 더 두 친구만 일단 표준화해서 식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 식 보겠습니다. 야, 요거 표준화 해야 되는데 M2를 빼고 6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좌변의 식이 이렇게 돼. 요거 아예 싹 지우자 그냥. 자, 좌변에 있는 식은 P, Y에 관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표준화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41에서 M2를 빼고 6으로 나눠주시면 표준화가 되겠죠. 자, 오른쪽 것도 뭐입니까? 61에서 M2를 빼고 6으로 나눠주면 표준화가 되겠죠? 자, X 표준화입니다. 자, X 표준화입니다. X 표준화입니다. 자, X는 평균이 M1에 6. 그럼 M1을 빼고 6으로 나눠야 돼? 그럼 이거 M1 빼고 6 나누면 이 친구는 0이 되겠고, Z. 자, M1을 빼고 6으로 나누면 6분의 17. 되게 애매한 숫자인데. 자, 6분의 17에 여긴 이미 표준화가 돼 있었던 P, Z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55, 2분의 1 할게요. 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자, 모두 다 표준화를 해봤어. 근데 봐봐. 야, 얘는 지금 하나의 정규분포의 구간인데 구간이 이러면 불편해.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보고
0부터 6분의 17이고 0부터 2분의 1인데 얘를 합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6분의 17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6분의 17부터 0까지인데 0에서 2분의 1까지 되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변 전체를 뭐라고 통일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6분의 17보다 크거나 같고 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하나로 이렇게 합체할 수가 있겠다. 되겠냐? 이것도 다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얘랑 쟤랑 같으니까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드냐면 6분의 41 마이너스 m2하고 마이너스 6분의 17하고 같으며 6분의 61 마이너스 m2가 오른쪽 끝인 2분의 1. 근데 이 방정식을 푸나 m2의 값은 일정하게 나옵니다. m2에 관한 방정식이 두 개인데 서로 다른 해가 나오면 모순이 되니까 얘를 푸나 같은 거가 나오게 되는데 요걸 풀면 m2 값이 얼마가 나오냐? 요걸 풀면 m2 값이 44가 나오게 돼요. 44. 근데 m1이랑 m2랑 더해서 88인데 m2가 44면 m1도 44고 그럼 이건 처음에 문제 주어졌던 서로 다른 두 실수 m1, m2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니었던 거구나. 모순이구나. 서로 다른 m1, m2를 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가주셔야 된다. 자 왼쪽을 바꾸는 게 부담이 되면요. 얘를 바꿉시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6분의 17부터 2분의 1까지 확률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1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얘랑 서로 같다는 걸 비교할 때 사실 두 개씩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왼쪽 경과만 써서 자 6분의 41 마이너스 m2의 값이 왼쪽 경과인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서로 같다. 이렇게 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m2가 얼마가 나오냐? 58이 나오게 돼요. 이게 답이겠죠. 자 얘랑 비교한 겁니다. 얘랑 쟤랑 비교한 거예요. 자 왼쪽을 뒤집어도 되고 뭐 오른쪽을 뒤집어도 상관없잖아. 이러는 게 아니라 자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또 뭔 소린지 못 들은 표정들이야. 야 P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나 P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한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확률이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확률이 똑같다. x는 0 기준 대칭이니까 고짓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교한 거고. 자 둘을 더해서 58이 돼야 되기 때문에 m1 값은 30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는 값들을 모두 구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바로 17번 문제였습니다. 뭐 이게 58 맞아. 58. 악필이야? 58. 다시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냐고? 마이너스 2분의 1. 왜? 안 나와 답이? 얘랑 곱하면은 이건 이제 마이너스 양변에 6을 곱한다 치면 41 마이너스 m2가 이거 양변에 뭘 곱해서 6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그러네? m2가? 이상하다. m2가 자 40 얼마야? 아 이게 44구나. 그러면 잠깐만 이게 좀 바뀌었는데 순서를 이거를 먼저 썼는데 잠깐만 이게 이게 44고요. 이게 44고 이게 모순이고 여기 계산해볼게. 자, 나 아까 계산했을 때 왜 이게 반대로? 하여튼간 이게 모순이고요. 모순되는 걸 먼저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m2가 44면 m1이 44여서 요거 모순이고 요거면 어떻게 되죠? 얘랑 크로스로 양면 6 곱하면 자, 61 마이너스 m2의 값이 3이 되니까 요게 58이네요. 자, m2가 요게 58이 되게 된다. 위에 겁니다, 위에 거. 바뀌었어요. 밑에 거 먼저 쓸 걸. 원래 근데 모순되는 걸 먼저 보여주고 딱 해준 게 좀 자연스러워서 모순인 걸 먼저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아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은 따로 안 했는데 자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그 내용 가지고 바로 4가지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산항률분포의 이항분포하고 연속항률분수의 정규분포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야. 다른 동네 애들이야. 이쪽은 이산항률분포에 대한 이항분포고 연속항률변수에 대한 정규분포인데 이 둘이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근데 그 많은 거의 기준은 사실은 여사건의 확률이랑 본사건의 확률이랑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이랑 시행 횟수 곱하고
아니 그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20번 이상 하시면 그냥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칙상으로는 이제 사실은 여사건의 확률하고 시행 횟수, 본사건의 확률과 시행 횟수를 곱한 게 자 10인가 20인 같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시행 횟수가 20보다 크면 무조건 성립하고 근데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생기는데 하여튼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뿐만 아니라 정규 분포 따르게 된다. 자 개념 한번 갈게요. 자 어느 대학에 2004학년도 합격자 1차 등록 비율이 4분의 3인데 아까 그 친구가 떠오르네요. 자, 그 합격자들 중에서 자, 임의로 192명을 뽑아 등록 여부를 조사했더니 132명 이상 등록했을 확률을 구해달라. 자, 이거 딱 한 번만 쓸게. 이거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돼. 야, 내가 너 등록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 확률이 얼마냐면 4분의 3인데 내가 몇 명에게 조사를 했냐면 192명에게 조사를 했고 그런데 132명 이상 등록했을 확률을 실제로 나열하면 요거 중요해. 이렇게 원래 계산했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132명 등록한다. 뭡니까? 192명 중에 132명이 등록해요. 4분의 3의 확률로 132명이 등록을 하고 4분의 1의 확률로 나머지 몇 명이냐면 자 60명이 등록하지 않는다. 플러스 자 192명 중에 133명이 등록을 했어요. 4분의 3의 확률로 131명이 등록을 해요. 133명이 등록을 했고요. 자 4분의 1 확률로 59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193명 중에 192명 중에 192명이 등록을 했어요. 4분의 3의 확률로 19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원래 얘를 해야 되는 거야. 독립시행으로 각각에게 132명이 등록 확률. 왜 문제가 궁금한 게 132명 이상이 등록한 확률이니까 132명이 등록한 확률, 133명이 등록 확률, 134, 135에서 192명이 등록 확률을 계산하셔야 되고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32부터 192까지 192CK 자 4분의 3의 K승 곱하기 4분의 1의 192-K승 내가 이걸 왜 썼냐? 각각의 문제에서 이걸 그냥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니네가 이걸 보면 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3인 짓을 192번 했는데 이거 확률인데 그것이 132번부터 192번까지 일어날 확률이구나.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렇게 푸지 않죠? 자 어떻게 풀어볼까요? 자 우리가 등록하는 사람 자 등록하는 사람 명수를 x라 하면 x는요 같은 짓을 반복하기 때문에 192에 등록 확률 4분의 3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자 이 친구의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자 192와 4분의 3을 곱하죠. 그래서 192하고 4분의 3을 곱해 주시면 평균이 얼마가 되냐? 144가 되고 자 분산 VX는 내가 구한 144에 여사건의 확률 4분을 곱해주면 반의 반, 72의 반쪽인 36인 자 6제곱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X는 이러한 이항 분포도 따르지만 X는 정규 분포 자 144,6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도 따르게 되게 된다. 자 근데 궁금한 건 그 사람이 132명 이상일 문제에서 궁금한 것이 X가 132명 이상일 확률 그럼 요거를 구한다? 표준화 해야죠. 144를 빼면 마이너스 12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P값은 Z가 마이너스 2보다 클 확률이 되고 그래서 평균이 0인 자 표준화된 확률 변수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 2보다 큰 확률인 이 부분의 넓이 그래서 0.5와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확률은 0부터 2까지 확률인 요걸 더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0.5와 0.477이 더해서 0.977이 뭐 가장 표준적인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밑에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이번엔 또 비슷한 문제 한번 볼게. 자 어떤 해운회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예약 고객의 10분의 8이 진짜로 정말로 배를 타고 나머지 10명 중에 2명 5분의 1은 배를 타지 않는데 근데 정원이 340명인데 340명 예약 받으면 맨날 빈자리 생기니까 선박회사가 배짱을 부렸어요. 400명의 예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400명의 예약을 받았을 때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사장이 구하라고 시킨 거야? 자 거기 김 과장
400명 받으면은 우리 이거 만약에 자리 모자라면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400명 정도 받으면 한 몇 퍼센트의 확률로 정원을 초과하게 되느냐, 정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 자, 어떤 사람이 탑승하는 걸 기준으로 할게. 자, 탑승할 확률은 얼마냐? 5분의 4. 근데 몇 명에게 예약을 받았냐면 400명에게 예약을 받았고, 그래서 탑승한 사람 수는요, 이항분포 400,5분의 4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실제로 탑승하는 사람들. 그래서 평균 구해보니까, 자, 400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서 320명 정도가 평균으로 타고, 자, 분산 구해보니까, 자, 320에다가 6건의 확률인 5분의 1을 곱해주시면 이게 얼마야? 요것이 64. 그죠? 반으로 곱해 64니까, 자, 8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고. 자, 그래서 x는 이러한 이항분포뿐만 아니라 정규분포 320,8제곱을 따른다. 자, 볼게요. 이게 정원 초과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온 승객 수가 340 이하가 돼야 정원 초과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은 요거를 나에게 구하라고 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320 빼고 20입니다. 20을 8로 내놓으면 2.5예요. 그래서 PZ가 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표준화된 Z는 항상 평균이 0인데, 자, 2.5보다 작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0.5에, 자, 0부터 2.5까지 확률인 요 확률을 더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문제 남았어요. 자, 다음 주까지 해오시면 되고, 자, 통계 시간에 특별히 추가적인 과제 없으니까 이거 해주시면 되고, 내일 모레 또는 오늘 뭐 남아서 수업 듣는 친구 있지만 정적분 활용 말고 추가적인 과제가 나갑니다. 모의고사 대비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3월 모의고사 3회분. 근데 그 전은 교육 과정이 달라서 니네가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없어서 다음 시간에 그 뭐 기하한 시간에는 다른 과제를 주도록 할 거고, 자, 요거는 그냥 다음 주 요 시간까지 깔끔하게 풀어 오시면 돼요. 자, 갑니다. 야,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 이게 지금 딱 어떤 거냐면 전형적인 변수가 두 개인 문제인데, 자, 무게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뭐 분모를 따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래서 만드는 개수, 자, 불량품의 개수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 자,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문제는 먼저 일단 문제를 전체를 읽어보고, 아, 이건 변수가 두 개구나, 정규분포를 두 번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신제품의 무게를 확률 변수 A라 잡아주시고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잡으신 다음에, 자, 문제가 원하는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바를 쓸게요. 자, A라는 놈은요, 정규분포 180,8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당황스럽네요. A 주어지고 X 구하라니까. 자,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야, 불량률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어딨어? 야, 무게가 164보다 작으면 불량이 된대. 무게가 164보다 작을 확률이 바로 뭐가 되냐면 불량률이 돼요. 불량률이 되게 돼요. 불량률. 그러니까 이건 A가 난 확률이니까 A로 표준화해 주셔야 되고, 180 되면 마이너스 16, 8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Z가,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자, 그래프 그려보시면, 자,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평균이 항상 0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확률이니까, 자, 0.5에서, 자, 요 놈의 확률과 동일하고 0.5에서 2까지의 확률인 빼니까 0.02, 100분의 2, 자, 50분의 1이 바로 불량률이 되는구나 라는 걸 계산했어요. 1단계 끝났고요. 그런데 그러한 불량률을 가지면서 몇 개의 물건을 만들었냐면 2,500개의 물건을 반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불량품의 개수는 이항분포 2,500개나 만들었구나. 불량률이 50분의 1인데 이렇게 X에 대한 분포를 또 만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X는 평균이 얼마? 50개. 분산은 얼마? 자, 내가 구한 50에 6건의 확률인 50분의 49를 곱해주니까 7제곱이 돼서 X는 정규분포 50,7곱이 오는, 자, 이러한 정규분포도 따르게 되는구나.
겁나 많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냥 내 감으로 막 이렇게 풀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어려운 문제 꼬이니까 좀 약간 쓸데없이 보여도 항상 기호화해서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x가 64개 이하. 자, 50 빼고요. 7로 나누면 2죠. 자, 이 친구는 여기서 바로 p,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고 자, 요 부분의 넓이가 필요한 거니까 바로 0.982 정답이 되겠다. 뭐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죠? 98%가 정상이면 뭐 팔아먹을 만 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21번 문제를 설명하고 자, 개별적인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눈이 나오는 상황과 그럼 돈을 벌어요. 근데 그 외에 눈이 나오면 지금 현재 돈을 잃어요. 지금 현재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확행의 소를 뺀 확행으로 일단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뭐냐면 6 나오냐 다른 게 나오냐에 따라서 소확행의 소를 띤 자, 확행, 확률과 행동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횟수에 대한 식을 이렇게 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주사위를 던져서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알겠지만 6분의 1이고 그럼 그것이 아닌 게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5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냥 하는 행동 자, 6이 나오면 얼마를 받아요? 900원을 받아요. 아니게 나오면 얼마 나와요? 100원을 잃어요. 근데 그 짓을 몇 번 했다? 180번 반복을 해서 자, 6이 나온 횟수를 A라 하면 그것이 아니 나온 횟수는 얼마다? 180-A번이다 라고 이렇게 각각의 횟수를 정리를 좀 하자는 얘기죠.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야. 습관이 나오면 그냥 항상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야, 그럼 내가 당첨금 얼마를 받냐면요, 당첨금을 X로 할게. 자, 일단은 A번 900원을 받는 건 A번만큼 받고 근데 100원을 잃는 건 몇 번이냐면 180-A번만큼 돈을 토해내기 때문에 자, 정리해 주시면 1000A-18000인 자, 1000A-18,000이 내가 받는 금액. 근데 그 금액이 22,000원 이상 일 확률을 계산해 달라. 넘기면 4만이고요. 나누면 40이고요. A가 4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필요한 거야. 근데 A는 보세요. 먼저 일단 이항분포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6분의 n 짓을 180번 반복하는 이항분포에서 출발을 했고 그럼 A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은 30점 A라고 하는 놈의 분산 자,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A의 분산은 자, 30에 6건의 확률인 6분의 1을 곱해주시면 자, 5제곱이 되니까 자, A는 이항분포뿐 아니라 정규분포 따르는데 30,5제곱이라고 하는 정규분포도 따르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네가 구하고 싶은 A가 4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자, 30 빼고요. 5로 나누면 2죠. 자, 그래서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달라는 얘기구나. 자, 그래서 0.5에서 요거를 제외한 0.5 빼기 0.4772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문제가 엄청 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나올 때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정규 분포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10분 정도는 일찍 끝내줄게요.